다 좋아요. 자산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핵심은 그분들이 해주는 말을 암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생각하십시오. 딱 위기라는 단어를 들으면 제가 그동안 들었던 위기의 그 기존 그렇죠, 그거는 그렇죠, 그렇죠. 정말 최악의 뭐 IMF 예. 그런 것까지 가게 되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은유한 것이라고. 갭 투자하십시오. 갈로 열고 쫄딱 망하려면 갈로 닫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경제 위기라는 게 보통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니까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계속 보는데 그 이면의 가장 기초의 그 실제 기업의 펀더멘탈, 그 실제 역량까지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정답이신 거죠. 네. 제가 지금 산업의 그러니까 우리 시스템의 펀더멘털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좁혀도 똑같아요. 네. 개인이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내 몸뚱아리 하나 잘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가족을 다스리고 가족을 못 다스린 사람이 어떻게 사회를 다스리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줄여나가면 국가나 개인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예요. 국가가 하나지 대한민국이 두 개가 없잖아요. 근데 이 하나가 뻥 튀겨놓으면 국가가 되잖아요. 근데 개인이 봤을 때 이건 주식인 거죠. 국가는 전체 산업의 흐름인 거죠. 그러면 이 주식이 잘 되는가 못 되는가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회사의 재무제표부터 시작을 해서 기술, 원천 기술부터 시작해서 어떤 회사와 협력을 하고 있는지 어떤 또 비전을 갖고 있는지 이거를 다 들여다보시고 공부를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이렇게 떠먹여주 유명한 일타 강사가 나오셔갖고 내가 100만 원 가지고 30억 번 사람이요. 내가 1000만 원 가지고 100억을 번 사람이요. 이런 분이 여기 나오셔갖고 여러분들한테 자, 이 수익 투자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한테 그 복이 갈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은 100만 원으로 30억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조사와 공부를 했을까라는 것을 보셔야지 저 사람이 던져주는 것을 암기했다가 그대로 따라한다? 저는 그대로 주식시장에서 같은 패턴을 가져가는 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 처음에 타이밍을 두고 얘기했었잖아요. 지금 들어갈 것이냐, 뭐 내년이 힘드니까 좀 더 기다렸다 들어갈 것이냐. 근데 그거는 부차적인 것 같고요. 네. 내가 그 들어갈 때 그 기업이 정말 그런 미래의 시스템적인 펀더멘털을 갖고 있는지, 그렇죠. 원천 기술이나 그런 기본적인 걸 갖고 있는지를 먼저 체크해 봐야죠. 그걸 먼저 봐야죠. 네. 그걸 먼저 보고 그런 의욕과 그러니까 리더, 창업자가 창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직관과 비전을 가지고 회사를 경영하는가 네. 아니면 그런 것이 없는가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뒤에 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세요. 방금 말씀하신 것도 예를 들면 이제 그 타이밍이 언제냐, 지금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는 것도 앞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자기가 어떻게 이 시간을 바라보느냐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많은 자본을 갖고 있느냐 그런 걸 보고 판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또 박사님께서 지금이 그 위기의 초입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아직 시작도 안 한 거라고 네.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 그 가운데 구체적인 형태가 그 책에서 좀 언급해 주셨던 그 신흥국의 약간 도미노 그런 쓰러 위기? 그런 것들을 좀 하나의 예시로 봐도 되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71년부터 제 책에 이제 그림에 나와 있는데 71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합백 금융제도 국제 금융 질서가 바뀌는 게 71년부터예요. 브레튼 우드 체제가 붕괴가 되니까 책에 읽어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71년부터 제도가 바뀌면서 세계 경제가 상당히 이제 부침을 많이 하는데 금리가 오를 때마다 보니까 세계 경제 위기가 다 났었어요. 미국이 금리를 올린 게 7번 정도 있었는데 71년도 이후에 거의 7번 다 위기가 났어요. 그리고 2008년 지나고 2015년에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을 때는 금융위기가 안 왔는데 세계에서 2010년에 팬데믹이 딱 터지면서 금리를 바로 낮춰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위기가 나려고 그래요. 이게 이제 9번 역사 속에서 금리를 급등시키는 역사 속에서 7번이 위기가 났어요. 그럼 확률적으로 위기가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금리가 지금 여기서 멈출 건가 더 올라갈 건가? 다들 더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지금이 시작인가 지금이 끝인가? 이제 시작점인 것 같다. 그게 보는 게 맞는 것 같. 합리적이잖아요. 그러면 곽수정 박사 당신은 딴 데 가서는 뭐 지금이 뭐 좋다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희망가를 부르던데 희망가 부를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보면 제가 희망가 안 부르겠어요? 그래 부동산 떨어져라. 예, 뭐 다 아시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DSR 기준으로 하면 뭐 서영수 이사 같은 경우는 최고점 대비 40%는 더 떨어진다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러면 아니, 더 떨어지면 저는 죽으면 되죠. 어떻게 죽어요? 갭 투자하는 분들은 갭 투자해가 죽는 분도 계세요. 제가 사례를 들어드렸어요. 제가 본 사례, 직접 경험한 사례를 그러니까 제가 한 사례가 아니라 옆에 다른 분들이 한 사례를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이런 겁니다. 이 아파트가 3억이에요.
전세가 2억이에요. 그럼 제 돈 1억이 필요하죠. 그럼 1억을 넣었어요. 근데 이 1억을 넣었는데 은행 돈 1억을 빌려와서 넣었다 그러면 제 돈 하나도 안 들어갔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 전세 들어오는 사람들이 1억 저당이 잡혀 있으면 안 들어오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뭐 1억을 갖다가 넣었다고 봐요. 그럼 제가 넣었어요. 자, 1년이 지났어요. 아파트 2년이 지났어요. 아파트 재계약해야 되죠. 그럼 이 가격이 5억으로 올랐어요. 그럼 전세 가격은 얼마가 돼요? 3억이 되겠죠? 네. 그러면 제가 1억 빌린 거를 원금에서 원금해서 끝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오롯이 은행 돈하고 은행 돈도 다 갚아버렸고 전세에 들어온 사람 돈으로 지금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2년 지나면 또 오르죠? 이게 갭 투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투자를 안 하는 사람이 착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냐 하고 돈을 모은 사람이 착하다는 표현이 그런데 똑똑한 사람이냐 이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주식도. 타이밍이 언제냐 또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할 거냐. 자, 신용대출을 100만 원짜리를 넣어가지고 1000만 원짜리 주식을 샀어. 주가가 오르면 10배를 내가 먹는 거지만 주가가 떨어지면 내가 10배를 잃는 거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투기를 할 거냐. 왜? 주가가 떨어져서 20% 되면 반대매매 신고가 뚝 들어오는데 네. 이게 반대매매가 아까도 제가 공매도가 선물 시장이 없어서 나왔다고 했지만 신용대출 이 방법이 기관들은 공매도고 이쪽 수요자들은 신용대출이에요. 왜? 마진콜 들어오잖아요. 가격이 툭 떨어지면 돈 현금 넣으라 그래요. 이게 마진콜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서로 작용 반작용을 하는데 타이밍을 언제 잡아야 되느냐. 그건 운이죠. 어떡하겠습니까? 개인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런 좀 갭 투자를 해서 좀 좋은 내 걸로 만드는 거는 상승장에서는 좀 가능한 건데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서는 이제 조금 아이고 큰일 나죠. 네, 그래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유 그러니까 뭐랄까 은유한 것이라고. 갭 투자하십시오. 갈로 열고 쫄딱 망하려면 갈로 닫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그러면 언제쯤 갭 투자를 하고 하면 되느냐? 그거 저한테 묻지 마시라고. 그건 알아서 판단하시라고. 네, 그 말씀입니다. 네, 근데 위기의 초입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위기의 초입이라고 하면 또 이제 위기 이야기를 하냐 그러는데 제가 외부 강연에서 2018년부터 제 책에 나오는 그림을 보여드렸어요. 그 죽음의 아가리라고 하는 그 그림인데 그걸 2018년부터 보내드리면서 다우 지수가 2020년 플러스 마이너스 1년에 악어가 이빨을 이렇게 닫듯이 폭락할 수가 있으니 조심들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100명 중에 10분이 그걸 알아들었겠냐 이 말이죠. 또 알아들었던들 실천에 옮긴 분들이 몇 분이 되겠냐 이게. 그렇죠. 그러면요, 박사님, 이 신흥국이 이제 지금도 보면 스리랑카나 뭐 남미의 무슨 국가나 터키나 막 이런 데는 막 환율 문제든 IMF 실제 구제도 받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막 번져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좀 미치지 않아요?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죠. 네. 제가 이제 위기의 시작이다라고 하니까 제 말씀을 쭉 들은 분들은 곽수정 박사는 일관성 있게 얘기하는 사람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하실 분인데 제가 위기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겁니다. 위기의 시작이라고 했지 더 큰 위기가 온다는 말씀은 안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첫 위기가 있으면 첫 발자국을 띄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늪지가 될지 절벽이 될지 아니면 평평한 사막 땅이 될지 눈밭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불확실성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 불확실성을 영어로 리스크라 그러잖아요. 통계학적으로 볼러틸리티라 분산이라 그러고요. 그 이야기를 제가 하는데 야 곽수정 박사가 the beginning of the beginning 이랬으니까 더 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어. 맞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 채널을 보세요. 네. 온갖 채널도 좋지만 채널 명이 뭐죠? 제가 저기 메타 메타경제. 메타경제. 예. 네. 그 메타경제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왜 메타라고 이제 메타버스에 메타도 하지만 우리가 행위상학을 할 때 영어로 메타피직스예요. 네. 행위학은 피지컬 사이언스고 그래서 이제 메타경제라고 한 이름을 뭐 붙여봤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제 채널을 광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 대화를 하실 때는 상대방의 그 입장을 어떤 식에서 저 사람이 저런 이야기를 했지를 보시는 거. 늘 암비교육만 하니까 던지는 것만 받아서 저런 말을 했다. 이거를 기억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온갈 스님도 제 말씀 이해되시죠? 저는 그 너무 위기라는 게 저는 이제 딱 위기라는 단어를 들으면 제가 그동안 들었던 위기의 그 기존 그렇죠. 정말 최악의 뭐 IMF 예. 그런 것까지 가게 되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 생각을 이렇게 해보세요.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미국이 서프라임 위기 때는 경험해보지를 못했어요. 당했어요. 그럼 2008년 이후에 미국 소비자들도 그렇고 가게도 그렇고 경험을 했잖아요. 이거 부동산 투자 함부로 하다가 박살나겠구나.
미국 금융계도 함부로 비롯하면 박살나겠구나. 그럼 서로가 다 조심했겠죠. 그러면 미국이 지금 강달러 정책 금리를 인상하기 전에 미국 정부인들 사전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안 해봤을까요? 그렇죠. 해봤겠죠. 네. 그러면 더 철저하게 해봤겠죠. 네. 그러니까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 그래요? 미국 경제 끄떡없다 그래 버려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각자 도생의 개념에서 해석하면 너희들이야 죽든 말든 우리는 걱정 없어. 이 말로 해석이 될 건가? 아니면 우리가 끄떡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 걱정하지 마. 우리가 알아서 적정한 선에서 멈출 거야. 신경 쓰지 마로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거는 공부한 사람마다 해석 방법이 다를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국이 리즈 트러스 신임 총리가 화탱 재무장관을 경질했어요. 네. 아니 감세 정책했다가 채권 시장이 막 박살이 나니까 그러면 영국의 CDS 프리미엄 국가 부도 프리미엄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안 올라가요. 크레딧 스위스 뱅크 CDS 프리미엄 막 올라가요. 300bp까지 막 올라가요. 그러면 은행은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위험해요? 개인 은행이 더 위험해요? 당연히 개인 은행이 더 위험하죠. 여기는 돈을 빌려올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봐야 되고 국가에 돈을 찍으면 되니까 그렇죠. 또 빌려오면 되니까. 그러니까 영국이나 크레딧 스위스 은행의 채권 시장 이야기들이 막 버블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주식이건 채권이건 부동산이건 지금 안전한 자산은 아무것도 없다. 결국은 그 달러밖에 없다. 이 이야기에 자꾸 몰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낮춰라. 더 올리면 안 된다. 더 올리면 미국만 살고 다 죽는다. 위기 난다. 이제 이게 막 퍼지고 살부터 갖고 그 한때 오락 프로그램에 토니 무슨 외침 무슨 외침이 있었죠. 머릿속에 외침. 이걸 낀 상태에서.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 여러분들께서 온달 채방에서 주식 이야기를 들으시건 부동산 이야기를 들으시건 뭐 경비시장 이야기 다 좋아요. 자산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핵심은 그분들이 해주는 말을 암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또 진짜 단편적으로 또 이 주입식으로 하면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아 위기가 안 오는구나 또 이렇게 해석해 버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또 안 되는 거죠. 제가 아까 지혜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일어나는 세계사적인 일에 또 주요 인사들의 입에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남이 해석해서 주는 것을 배우는 것도 좋은 일이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자기의 확신을 갖는 게 첫 번째잖아요. 거기다가 곽수종이라는 사람 또 우리 훌륭하신 김영익 박사라는 분, 홍춘욱 박사라는 분이 해석할 때에 그 사람들의 관점이 어떻게 이거를 보더라를 자기 나름대로 딱 판단했을 때 자기의 주관이 생기는 거고 자기의 지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거를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요, 그 박사님 책에서 지금과 같이 주식시장에서 퍼펙트 스톰 공포가 확산될 이때를 네. 시기적으로 매수 시점으로 잡으면 향후치도 50% 수익을 내기에 저럴 시점이라는 것이다. 딱 이렇게 적어주셔가지고 네. 제가 50%가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진 것 측면에서 그렇게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제가 외부 강의 나가는 그 시나리오 북에는 네. 8가지 정도 시나리오가 있는데 네 번째 시나리오가 주가 지수가 1900에서 2200이에요. 지금 주가 지수가 머물고 있는 그때예요. 근데 그때에 환율이 1,400원이에요. 예. 아, 그게 다 돼 있는 제가 되어 있어요. 제 시나리오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 만들어졌냐면요. 2019년도에 제가 만든 시나리오에 그러니까 이제 강연 나가면 막 많은 분들이 막 카메라 들고 막 찍으세요. 저는 그냥 찍으시라고 놔두죠. 근데 그 뒤에 있는 수많은 변수들에 대한 내용은 모르시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읽어주시니까 자, 퍼펙트스톰 온다. 퍼펙트스톰 이제 시작할 때가 됐다. 저 구름이 와요. 제가 제 채널에서도 그랬어요. 자꾸 제 채널 광고를 너무 많이 하는데 제가 태그까지 넣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남태평양 지역에서 저기압근이 형성이 됐다.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 강도 3이다. 오키나와에서 4가 됐네. 계속 일부가 들어오잖아요. 지금 퍼펙트스톰이 올라오고 있네. 근데 올라오다가 기상청에서는 곧 내리게 온다 그랬는데 얘가 갑자기 방향 바꿔서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퍼펙트스톰이 온다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퍼펙트스톰 와요 조심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눈밭일지 절벽일지 늪지대일지 사막일지 아무도 몰라요.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본인이 전문가들의 견해를 홍춘욱 박사나 김익 박사님 전문가 견해를 들으셔갖고 자기 공부한 거를 딱 받아서 아 요거는 적어도 지금 투기 세력까지 합치면 여기 좀 과장되어 있는 것도 있겠네. 아니야 이거는 어느 정도 거야. 판단을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어느 산업이 제일 먼저 반등을 할 것인가가 머릿속에 딱 나오지 않아요? 우리 옹달에서 만약에 주식시장이 반등을 한다면 어느 정도 자 나스닥부터 반등할까? 물론 다 같이 다우 나스닥 다 반등하겠지만 어느 게 더 반등의 폭이 더 클 거라고 봐요. 물론 그렇죠. 나스닥이 더 크죠. 왜? 더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나스닥이 다시 반등을 하려면 무슨 조건이 딱 뉴스에 나오면은 확 뜨겠어요. 금리. 그렇죠. 네. 금리가 낮아야 벤처하고 스타트업 기업이 나오잖아요. 그럼 벤처 스타트업이 빵 뜨고 나면 한 2, 3년 뒤에는 다우가 떠요. 왜 그럴까요? 금리가 안정이 되고 물가가 안정이 되고 네. 나스닥이 뜨고 벤처하고 스타트업이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죠? M&A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우 지수로 가는 거예요. 네. 그 흐름이 그런 거. 아까 돈이 어디에 흐르냐 그러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본 돈의 흐름은 그래요. 그래서 닭이 먼저 울고 아침이 왔다는 걸 알리면 그 다음에 다우가 와서 다우에서 가져가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주식시장. 그러면요, 박사님, 그 또 책에서 이 다가올 미래 산업에서 돈이 흐르는 방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 나스닥 다우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책에서는 전기자동차, 컨텐츠, 로보틱스, 우주항공, 바이오 이런 앞에서 다 것들을 말씀드린 언급해 거죠. 주셨잖아요. 그럼 이런 거는 언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투자 시점을 말씀하시는데 네. 앞에서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2, 3년 내에 위기는 지나간다라고 다 전문가들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맥시멈 2026년 그리고 점도표식으로 이렇게 점을 찍으면 네. 2025년이면 끝난다. 그러면 제 생각에 2024년 상반기쯤에는 그 가능성이 보일 거다. 그럼 언제 제일 어려울 거냐? 내년. 예,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